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진돗개. 그 작은 몸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만약 그날 진돗개가 없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가슴을 뒤흔드는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진돗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에이미예요. 지금은 제가 7살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그 시작은 우리 가족에게 온 특별한 손님 바로 브루스였어요. 우린 시애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존은 전직 미 해군 출신이고 어머니 사라는 아동심리학자셨죠. 그리고 저는 그저 입을 닫은 채 세상과 단절된 입양아였어요. 어딘가 어둡고 조용한 구석에 숨어있는 게 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도 잊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커다란 케이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는 황갈색 털의 까만 코를 가진 강아지가 있었죠. 에이미, 이건 브루스야.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친구란다.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브루스는 한국의 진돗개라는 견종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도그쇼에 진돗개 장군이와 솔로가 참가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후손 중 하나가 미국으로 건너와 우리 가족에게 오게 된 거죠. 처음 브루스를 봤을 때 그 반짝이는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개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경계심 강한 눈빛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죠. 아버지가 케이지 문을 열자 브루스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브루스는 저한테 곧장 다가왔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새 집에 오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탐색하잖아요. 하지만 브루스는 달랐어요. 마치 저를 찾아온 것처럼 곧장 내 발치에 앉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와, 에이미. 브루스가 널 좋아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실 그때 저는 무서웠어요. 개를 본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브루스의 눈에는 위협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브루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털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죠. 브루스는 눈을 살짝 감더니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심리학자로서 어머니는 제 상태에 도움이 될 만한 동물을 찾고 계셨대요. 그러다 한 콘퍼런스에서 진돗개의 특별한 성향에 대한 발표를 들으셨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 높은 지능, 그리고 감정을 읽는 특별한 능력. 그래서 여러 견종을 검토한 끝에 진돗개를 택하셨대요. 브루스가 온 첫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마련된 브루스의 작은 침대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그 소리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브루스는 빠르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브루스가 우리 가족 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계심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거리를 두고 계속 지켜보곤 했죠. 그런데 저한테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곁에 있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찾아보시더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의 보물이래. 수천 년 동안 한 가족만을 섬기며 살아온 충직한 개라고 하더구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브루스가 특별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브루스는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브루스는 제 감정을 읽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죠. 어느 날 이웃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다들 자기 개를 데려왔는데 모두 짖고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브루스는 달랐어요. 차분하게 저 곁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았죠. 다른 개들이 제게 너무 가까이 오면 살짝 일어나 자리를 잡고 그들이 물러나면 다시 앉곤 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죠. 저 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마치 에이미의 수호천사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몰랐습니다. 브루스는 정말로 제 수호천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브루스가 우리 가족에게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의 특별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브루스의 깔끔함이었죠.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개 냄새가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요. 하지만 놀랍게도 브루스에게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특유의 체질 때문에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아도 된대요. 아버지의 친구분은 자기 진돗개를 15년 키우는 동안 딱 2번만 목욕을 시켰다고 했죠. 그런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대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브루스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그의 지능이었어요.
아버지가 브루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항상 대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주인이 문을 열기도 전에 마구 뛰어나가곤 하잖아요. 하지만 브루스는 달랐어요. 항상 차분하게 앉아서 아버지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배변 훈련은 거의 필요도 없었어요. 브루스는 스스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용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브루스의 모습에 감탄하셨죠. 에이미, 브루스는 정말 특별한 개야. 마치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브루스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전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제가 입양됐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후로 말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 저를 공격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브루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브루스는 절대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죠. 때로는 브루스에게 속삭이듯 몇 마디 말을 건넸어요. 물론 부모님 앞에서는 아니었지만요. 그건 저와 브루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깨면 브루스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 방으로 와서 침대 옆에 누웠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안심시켰죠. 브루스의 품에서 잠이 들면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 울타리를 만들고 계셨어요. 브루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힘차게 뛰어올라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브루스는 잠시 마당 밖을 둘러본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울타리를 넘어 돌아왔습니다. 대단하군. 브루스는 도망가지 않아. 그저 밖이 어떤지 확인하고 돌아온 거야.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건 진돗개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루스는 항상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 그의 영역은 바로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브루스에게는 특이한 습관도 있었어요. 가끔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죠. 마당의 큰 바위 위나 소파 등받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진돗개의 사냥개 본능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산에서 사냥감을 찾기 위해 높은 곳에서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또 하나 신기했던 건 브루스가 저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챈다는 거였어요. 제가 슬프거나 불안할 때면 어김없이 제 곁에 와서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무게감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었죠. 마치 난 여기 있어,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종종 브루스와 저를 지켜보시더니 메모를 하곤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동물 매개 치료에 관한 논문을 쓰고 계셨대요. 특히 진돗개와 아이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관계에 대해서요. 브루스는 훈련된 치료견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에이미가 필요한 걸 알아차려요.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가 동료에게 전화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브루스는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잊을 수 없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와 브루스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브루스는 늘 그렇듯 저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차분히 걸었어요. 공원에는 여러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에게서 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죠. 하지만 브루스는 달랐어요. 항상 저희 옆에서 경계하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하셨고 저는 브루스와 함께 조금 떨어진 잔디밭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브루스는 공을 쫓아가긴 했지만 항상 저를 시야에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지키는 임무를 가진 것처럼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크고 거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루스가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쪽을 보니 커다란 회색빛 개가 목줄도 없이 달려오고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핏불 테리어였어요. 그 개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조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겁을 먹었거나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개는 곧장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도 그 상황을 인식하고 벌떡 일어나셨지만 거리가 있어서 바로 달려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루스가 제 앞으로 단숨에 뛰어들더니 핏불과 저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향해 달려오던 핏불이 가까워지자 브루스는 낮은 자세로 땅에 발을 딱 붙이고 기다렸다가 핏불이 공격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브루스는 핏불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마치 전문 격투기 선수의 움직임 같았어요. 계산된 정확성과 타이밍이었죠. 핏불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듯했고 곧바로 브루스에게 반격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브루스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 핏불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끌고 갔습니다. 핏불은 브루스보다 덩치가 더 컸지만 브루스의 움직임은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받은 것처럼요. 싸움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루스의 황갈색 털에 피가 묻어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브루스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했죠. 결국 핏불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와서 자기 개를 붙잡았어요. 핏불은 상처를 입고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브루스도 다쳤지만 저와 아버지 사이에 자리 잡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브루스를 가리켰어요. 저 개가 아이를 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죠? 저건 진돗개죠? 한국개 맞나요?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저를 안고 브루스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브루스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저희를 보호하려 했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상황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재빨리 브루스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옆구리에 작은 물린 자국과 앞다리에 긁힌 상처가 있었죠. 브루스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우리 모두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스가 없었다면 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날 밤 브루스는 평소와 달리 제 침대 옆이 아닌 제 침대 위에서 잤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말리지 않으셨죠. 브루스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지키려는 듯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루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준 거죠. 공원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그 핏불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매번 브루스가 나타나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낮에도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셨어요. 그 사건 후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거든요. 브루스만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브루스는 이전보다 더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주었어요. 마치 자신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어머니는 제게 심리치료사를 만나보자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건 여전히 두려웠으니까요. 대신 브루스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브루스는 절대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죠.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브루스는 늘 그렇듯 제 발치에 누워 있었죠.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브루스가 즉시 일어나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죠. 하지만 그건 위협이 아니라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였어요. 브루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눈을 마주보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루스가 나 지켜줬어. 제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어떤지도 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제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에 책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죠. 에이미, 네가 말을 했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만지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려주셨죠. 브루스가 핏불에게서 날 구해줬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저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 브루스는 너의 영웅이구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루스는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브루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 다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브루스는 특별해요. 저를 이해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브루스에 대해서만, 그리고 점차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요. 어머니는 제가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제 회복 과정을 논문으로 쓰고 계셨대요. 놀랍게도 우리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퍼져나갔어요. 공원에서 그날의 영상을 찍었던 여성이 그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거든요. 브루스가 저를 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뉴스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민하셨지만 결국 수락하셨어요.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방송팀이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브루스는 처음에 매우 경계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장비들의 긴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브루스에게 말하자 그제야 조금 진정했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진 않았지만요. 인터뷰 도중 리포터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에이미, 브루스는 내게 어떤 존재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브루스는 제 친구예요. 아니, 가족이에요. 제 목소리를 찾게 해준 가족이죠. 그 말을 듣고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지어 카메라맨도 잠시 촬영을 멈추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코리안 독, 진도의 영웅적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나왔죠. 어떤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진돗개의 특별한 감정 교감 능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서는 감정 교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죠. 에이미와 브루스의 사례는 이런 능력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 방송 이후 어머니의 병원에는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대요. 특히 아동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돗개의 감정 교감 능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확장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변화였어요. 브루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세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브루스가 곁에 있으면 더 안심이 됐죠.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브루스는 약이나 치료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 내 마음을 열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브루스는 제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안전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개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해준 동반자였죠. 방송이 나간 후 브루스는 지역의 작은 스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브루스를 칭찬하고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죠. 어떤 분은 브루스가 훈련된 경찰견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질문이 아버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브루스의 능력이 대단하잖니? 혹시 경찰견 훈련을 받게 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처음에 저는 그 생각이 싫었어요. 브루스가 저를 떠나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브루스가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브루스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역 경찰서의 K9 부서에 연락을 취하셨고 브루스를 데리고 평가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브루스가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K9 훈련센터는 넓은 운동장과 여러 장애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개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죠. 주로 shepherd와 말리노이즈 같은 큰 개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브루스는 약간 작아 보였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맥스 경관이라는 분이 브루스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경찰견을 훈련시켜온 베테랑이었죠. 맥스 경관은 브루스를 자세히 살펴본 후 여러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명령에 따르는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지, 물건을 찾아오는지 등을 확인했죠. 브루스는 놀랍도록 똑똑했어요. 대부분의 테스트를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브루스는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마치 그것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여기는 듯 했죠. 진지함이 부족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브루스가 맥스 경관의 명령보다 제 존재에 더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저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테스트를 하자 브루스는 계속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임무보다 저를 우선시했죠. 마지막으로 브루스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강했어요. 경찰견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브루스는 저와 우리 가족 외에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맥스 경관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멀리서 브루스와 함께 기다렸지만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브루스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높은 지능과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경찰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왜죠? 뭐가 부족한가요? 맥스 경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브루스는 지능이 너무 높아서 훈련을 단순한 놀이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주인, 특히 에이미에게만 충성심을 보이고 있어요.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브루스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맥스 경관은 잠시 루스를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 한 주인에게만 완전한 충성심을 보이죠. 이건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브루스의 본성이에요. 아버지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브루스는 경찰견이 될 수 없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맥스 경관이 말했어요. 브루스는 에이미의 보호자로서 이미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브루스의 진정한 사명일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브루스가 저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맥스 경관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제가 30년 넘게 개들과 일해왔지만 진돗개는 참 특별한 견종입니다. 셰퍼드는 명령에 순종하는 개라면 진돗개는 파트너에 가깝죠. 그들은 주인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에이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브루스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브루스에게 에이미를 보호하라고 훈련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했죠. 이건 정말 귀중한 특성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브루스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존재인가 보구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루스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었고 저의 특별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브루스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경찰견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이미 내 영웅이야. 브루스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챕터 6. 진돗개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어려웠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심리치료사도 제 진전에 놀라워했답니다. 에이미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브루스의 존재가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다정하고 충성스러웠지만 낯선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 방문객이 오면 항상 그들을 주시했어요. 한 번은 집수리를 위해 인부들이 왔을 때였어요. 브루스는 그들이 일하는 내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인부들을 지켜봤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브루스는 즉시 일어나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위협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경고였죠. 적에는 정말 보호 본능이 강하네요. 인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네, 진돗개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에이미를 지키는 게 브루스의 임무니까요. 가족 외의 사람들에 대한 브루스의 경계심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브루스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에게는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브루스는 처음에는 항상 경계했어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신호를 주면 조금씩 경계를 풀기도 했죠. 그래도 항상 제 가까이에 있으려고 했지만요. 친구들은 브루스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 핏불을 물리친 이야기는 학교에서 유명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브루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루스는 한국의 진돗개야. 오랜 역사를 가진 특별한 개인데 주인을 보호하는 본능이 아주 강해. 브루스는 나를 지켜주는 한국 영웅이야. 친구들은 감탄했어요. 몇몇은 자기도 커서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죠. 특히 제시라는 친구는 브루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죠. 처음에 브루스는 제시에게도 경계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물론 저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애정과는 달랐지만요. 브루스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강한 거야? 제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설명해 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그래. 한 가족만을 위해 충성하는 개라서 낯선 사람들은 항상 경계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브루스가 나쁜 개라서가 아니야. 오히려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지. 제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희가 브루스의 가족이고 브루스는 너희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네. 맞아. 진돗개는 변하지 않는데. 한 번 마음을 준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친대. 그 말을 하는 순간 브루스가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제 곁으로 와서 머리를 제 무릎에 얹었어요. 저는 브루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브루스는 항상 저와 함께 조용한 방으로 가곤 했어요. 소란스러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불편해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제 곁으로 돌아와 저를 지켰죠. 어느 날 어머니의 동료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다들 브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심을 보이셨죠. 한 분은 계속해서 브루스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브루스는 그분을 피해 저와 함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계심이 정말 강하네요. 보통 개들은 금방 친해지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죠. 진돗개는 보통 개와는 좀 달라요. 수천 년 동안 한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개거든요. 브루스는 에이미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강한 충성심이 에이미를 구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브루스를 꼭 안았어요. 그래요, 브루스의 충성심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돗개의 가장 아름다운 점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 끝까지 충실하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키는 그 마음. 브루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챕터 7. 세계가 움직이다. 브루스와 제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알려졌어요. 지역 뉴스에서 시작해서 전국 방송에까지 소개되었죠. 용감한 진돗개가 어린 소녀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진돗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대요.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취재팀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브루스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취재팀 중 한 분이 한국어로 브루스에게 말을 걸자 브루스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오랜만에 듣는 모국어에 반응하는 것 같았죠. 진돗개는 한국의 국가적 보물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혈통이죠. 한국 취재팀의 기자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진돗개의 가치가 인정받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분이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현재 진돗개 보호 및 수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같은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진돗개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브루스가 단순히 저만 도운 게 아니라 진돗개라는 견종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취재팀이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진돗개를 입양했대요. 그 배우는 인터뷰에서 브루스의 이야기를 듣고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또한 어떤 재단에서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진돗개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초대받으셨죠. 에이미, 네가 상상이나 했니? 브루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어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브루스와 우리 둘만의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의 진돗개 보호 단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브루스와 저의 이야기를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또한 유럽과 미국의 체계적인 진돗개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독일 셰퍼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견종이 된 것처럼 한국 진돗개도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뉴스에서는 진돗개 수출로 국가 이미지 향상 가능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루스는 어느새 한국을 대표하는 작은 외교관이 된 셈이었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진돗개에 관심을 보이면서 유명인들 중에서도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 유명 스포츠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진돗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돗개는 그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가족이자 파트너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개와도 달라요. 지능이 높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진돗개는 여전히 브루스였어요. 전 세계가 진돗개에 주목하는 동안에도 브루스는 변함없이 저희 가족, 특히 저를 지켜주는 수호자로 남아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또는 부모님을 영웅으로 선택했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브루스를 선택했습니다. 교실 앞에 서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브루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또렷해졌죠. 제 영웅은 브루스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죠. 브루스는 제 목소리를 찾아주었고 위험에서 저를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브루스가 제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의 가치를요.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브루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브루스는 마치 이해한 듯 저의 손을 안아주었습니다. 챕터 8.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날.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브루스가 우리 가족에게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브루스는 노견이 되었죠. 황갈색 털에 하얀 털이 섞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브루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영리했습니다. 브루스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어요. 비록 몸은 느려졌지만 그 충성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는 변함없이 제 방 앞에서 잠을 잤어요.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저는 어머니처럼 아동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동물 매개 치료에 관심이 많았죠. 브루스가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브루스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 움직임도 더 느려졌죠. 수의사 선생님은 브루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가족 모두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브루스 곁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그냥 옆에 앉아 브루스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죠. 브루스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저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프게 했죠. 브루스, 넌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덕분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 저는 브루스에게 속삭였어요. 브루스는 마치 이해한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아침 브루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브루스는 저희와 함께였어요. 제 손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평화롭게 숨을 거뒀죠. 가족 모두가 슬픔에 잠겼어요. 브루스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의 일원이자 특히 제게는 목소리를 찾아준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브루스를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브루스의 유골을 한국 진도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브루스의 고향이니까.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게 브루스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졸업 연설자를 뽑는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선정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한때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진돗개 브루스를 만난 순간이에요. 저는 브루스와의 첫 만남부터 그가 저를 구해준 일, 그리고 브루스 덕분에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제게 단순히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저에게 용기와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충성심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루스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없었을 거예요. 브루스는 얼마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제 안에 살아있을 거예요.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졸업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브루스의 유골함을 소중히 들고요. 한국 진도는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그곳은 신비로웠습니다. 진돗개 보존센터에서는 저희를 환영해 주셨어요. 브루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면서 특별히 진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바닷가에 섰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브루스의 유골함을 열었고 저희는 함께 브루스의 유골을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데려왔구나, 브루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그건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브루스의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진도의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문득 옆에 브루스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아마도 제 상상이었겠지만 브루스의 영혼이 잠시 저희와 함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유골을 뿌린 후 저희는 현지 진돗개 농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순수혈통 진돗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마리가 저에게 다가와 발을 올려놓았어요. 마치 브루스의 인사를 전해주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동물 매개 치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고요. 제 꿈은 브루스처럼 특별한 동물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그저 동물일 뿐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브루스 같은 특별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요. 브루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저를 구했고 변화시켰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수호천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브루스와 같은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밤에 창밖을 바라볼 때면 어디선가 브루스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진돗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브루스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영혼과 가르침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제 아이들에게 진돗개를 소개해 줄 거예요. 브루스처럼 특별한 친구를요. 그래서 브루스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종족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끔은 네 발로 걷는 영웅이 우리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브루스, 영원히 고마워. 넌 언제나 내 영웅이야.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